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돈 덕후 최대리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 사는 30대 직장인이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어서 블로그를 운영해서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를 벌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도 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연금 펀드에 투자 중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인 제가 빚을 갚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와 와이프는 모두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소득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소득 통계상 적지 않은 볼륨이기는 합니다. 신용과 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대출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갚아야 하는 필수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갚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대출을 갚으면 내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갚으면 내 자산이 감소한다. 무슨 말일까요? 현재 우리는 자산의 가격이 팽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폐가 시장에 풀리는 정도에 따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최근 몇 년간 화폐가 풀리는 속도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 상승 역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 차트는 대한민국의 M2 통화량인데 대한민국에 풀린 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울기가 비슷하게 증가했지만 최근 몇 년간 기울기가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환율 얘기를 조금 보태자면 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만 돈을 풀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환율이 떡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밥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33% 정도가 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떡락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을 풀어서 적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니 자산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부동산이 올랐다더라. 이번에는 저기가 올랐다더라. 뉴스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차트는 KB 리보온에서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기울기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현재도 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최근에 연준 의장은 장기간 동안 금리 인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장기간 동안 자산 가격 상승은 지속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수입은 자산의 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돈을 버는 족족 자산을 매수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진 자산은 부동산, 주식, 개인연금 펀드입니다. 물론 넓은 관점에서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역시 자산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까지 모두 끌어모아서 매수했습니다. 현재보다 규제가 많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필수로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가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2.8%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한 자산의 1년 수익률은 15%이고 개인연금 펀드의 2달차 수익률은 6%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한 지 1년 만에 수익률이 75.5%입니다. 대출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매수하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신용과 대출 상한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실제로 제가 자산을 불리는 수단은 대출입니다. 지금과 같이 자산의 가격이 팽창하는 시기에 대출이 없다면 비교적 가난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다면 제가 자산을 매수할 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스크예요. 현재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대출 한도 축소다 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줘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간단해요. 과거의 사례를 보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정한 뒤에 그 리스크가 생길 때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산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돈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불안하다면 안정적인 리츠나 ETF에 투자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주식 관련 자산은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리스크를 대비하는 금액은 최대한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고 환금성이 좋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최대한 대출을 끌어모아 자산을 매수했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최대한 안정적이면서 환금성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서 얼굴을 가리고 직장인으로서 하고 있는 수익 창출 방법과 재테크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